주말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평범한 아내였던 저는 한 통의 전화로 남편의 10년 넘은 불륜과 밖에서 낳은 자식의 결혼식 현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30살 아들을 장가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결혼식 비용은 제 명의를 도용해 받아낸 3억 원의 대출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예식장 단상 위에서 제가 마이크를 빼앗아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끝까지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 서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를 국자로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해가 된 그녀에게 주말 점심상을 차리는 일은 이제 손에 익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과였습니다.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대파를 송송 썰던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아들 도연은 일주일 내내 이어진 대학 수업과 과제로 지쳤는지 안방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었기에 도연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연에게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연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크게 부러울 것 없는, 그러나 나름대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었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믿고 2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부부싸움도 있었고 유난히 며느리에게 냉랭했던 시어머니 때문에 속을 끓인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결혼 생활에나 있을 법한 소소한 갈등이라 여기며 서연은 늘 참고 넘겨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정장을 챙겨 입고 나가며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말 아침부터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먼 길 다녀오겠다는 남편이 그날따라 더 듬직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찌개가 얼추 완성되어 갈 무렵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 하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하은아, 주말에 웬일이야?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급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고 주변에서는 시끌벅적한 예식장 특유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여기 안 보여? 나 지금 집이지. 찌개 끓이고 있는데 왜 그래? 뭐라고?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내 아들 결혼식이잖아. 혼주석에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앉아 계시는데 정작 신랑 엄마인 내가 왜 안 보이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국자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은 지금 20살이고 방금 전까지도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내 남편이 정장 쫙 빼입고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한복 곱게 차려입고 신랑 할머니 자리에 앉아 계셔. 청첩장에도 신랑 이름 뒤에 내 시댁 성씨가 떡하니 붙어 있다고. 너 진짜 몰랐던 거야? 친구의 떨리는 숨소리는 결코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든 채 조용히 안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그 신랑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남편이 오늘 아침 굳이 한복까지 챙겨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은아, 나 지금 갈게. 예식장 이름이랑 위치 좀 문자로 보내줘.
절대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 갑자기 늘어난 지방 출장,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 남편이 은근슬쩍 물어왔던 말이 뒤늦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도연이 결혼할 때쯤 되면 집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야? 그때는 그저 자식 결혼 준비를 미리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질문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끄고 아무 옷이나 대충 걸쳐 입은 뒤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대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동명이인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떠올리자 그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혼자만의 착오나 실수라면 몰라도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고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환에 적힌 신랑 아버지의 이름은 틀림없는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어머니 자리에는 서연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과 함께 신랑의 프로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라니.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30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남편이 자신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그것도 진짜 아들인 도연을 임신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아 길렀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밖에다 몰래 딴살림을 차려놓고 그 여자와 아이를 마치 정식 가족처럼 보살펴왔다는 끔찍한 진실이 서연의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서연은 로비 한쪽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 속 신랑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묘하게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 콧대,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서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장가보내는 기쁨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한복 자락을 사뿐사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인 서연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시어머니가 밖에서 굴러들어온 자식의 결혼식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애로운 할머니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서연을 발견한 하은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보고는 상황을 짐작한 듯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진짜 하나도 몰랐던 거야? 저 인간이 지금 밖에서 낳은 자식을 장가보내고 있다고. 몰랐어. 나한테는 지방 친척 결혼식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거든. 하은은 서연의 손을 꼭 붙잡아주며 함께 로비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아, 진정하고 우선 좀 앉아. 얼굴이 백지장이야.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근데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서연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예식장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결혼식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신혼집 전세 보증금과 오늘 이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관료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과 수입 규모는 서연도 대략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거금을 단번에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남편이 서연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진명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담보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둘러댔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은행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지 대출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한대. 신경 쓸 것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좀 줘봐. 당시에는 은행 업무에 밝은 남편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건네주었던 자신이 이제 와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곧장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순간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까지 보태어 마련한 온전히 서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무려 3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2달 전 남편이 서연 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도용한 뒤 받아낸 대출이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날짜와 그 직후 빠져나간 큰 금액의 이체 내역까지 화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연 명의의 집을 담보로 몰래 거액을 빌려 밖에서 낳은 자식의 화려한 결혼식 비용을 대주고 고급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피와 땀 그리고 친아들 도연의 미래가 담긴 전 재산을 갉아먹어 밖에서 낳은 핏줄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러움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시댁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전율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를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으면 내 명의의 집으로 몰래 돈을 빼돌려 밖에서 낳은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은은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지금이라도 그냥 조용히 돌아갈까? 굳이 여기서 소란 피우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나는 평생 저 사람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거야. 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얻으려던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다시는 나랑 도현이를 우습게 못 봐. 바로 그때 예식장 내부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측과 신부 측의 성대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상대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는 단상 앞 귀빈석과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눈물겨운 가족애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 측 하객들과 친척들은 그 추악한 연극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예식장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지난 25년의 세월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좁은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던 남편의 얼굴, 도연을 낳던 날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느라 며칠 밤을 새우던 자신의 지친 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저 사람의 이중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배경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울고불고 소란만 피워봤자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위선의 가면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곧장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나 오늘 저 사람들 인생 끝내러 온 거니까. 그래도 혼자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같이 갈게. 아니, 여기서 지켜봐줘. 대신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 전부 영상으로 남겨줄 수 있어? 나중에 증거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하은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은 그런 친구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예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식장 안은 고요했고 사회자가 막 신랑 입장을 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연은 곧장 단상 옆 사회자가 서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서연의 모습에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든 채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아, 마이크 잘 들리네요. 스피커를 타고 서연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예식장 안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단상 위에 선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연을 바라보았고 신랑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상대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이크를 더욱 힘주어 붙잡고 예식장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 숨겨진 진실과 저 신랑 아버지라는 사람의 정체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그 부모님은 당혹감이 역력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단상 위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서연은 들고 있던 가방을 세게 휘둘러 그를 저지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 서연은 하객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저기 혼주석에 앉아 계신 신랑 아버지분의 25년째 법적인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신 시어머니의 유일한 며느리입니다. 예식장 전체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리는 저 신랑이라는 청년은 제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밖에서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낳은 자식입니다. 저는 오늘 제 친아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지방 친척 결혼식에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밖에서 낳은 자식을 장가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헉하는 탄식과 경악의 찬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신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신랑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신랑이 당황한 얼굴로 단상을 향해 다가오며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그런 신랑을 향해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청년, 나도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와 25년을 함께 산 법적인 남편이고 나는 당신과 나이가 같은 진짜 친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가족의 모습이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 즉 서연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분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아버지, 진짜 결혼하신 분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습니다. 참지 못한 상대 여자가 뛰쳐나와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봐. 어디서 남의 신성한 결혼식장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려. 당장 경찰 부르세요.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그 여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경찰이요? 그래요, 아주 잘 불렀네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곧 경찰서에 갈 참이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신부 측 부모님도요. 서연은 가방 속에서 미리 챙겨온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그날 아침 확인한 대출 내역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화려한 호텔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 신부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마련해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 몰래 문서까지 위조해서 3억 원 넘게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겁니다. 남의 재산 명의를 도용하고 배임을 저질러서 밖에서 낳은 자식을 장가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집안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부 측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사돈어른, 아니 지금 이 여자분 말이 사실입니까? 사업 번듯하게 하신다면서요. 집안 좋다고 하시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겁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지어내다니요? 이 등기부등본이랑 대출 명세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명예 도용해서 대출받은 서류 들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테니 같이 가시죠. 서연이 서류를 신부 측 아버지에게 건네자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출 신청 날짜와 명의자 이름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신부 측 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신랑의 멱살을 다짜고짜 붙잡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집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을 이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했단 말이야? 어머니 되시는 분이 뭐? 유복한 집안의 현모양처? 어이가 없어서 명예도용의 사기 집안이었잖아. 신부 측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친정이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번에 좋은 며느리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알고 보니 남의 남편 빼앗아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상대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통곡했고 신부 측 친척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신랑 그리고 상대 여자에게 달려들며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복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 누구도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척 하시더니 밖에서는 저런 손주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명절마다 어머니 모시고 정성으로 차린 상이 몇 번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큰소리치던 그 위세는 이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부 측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파혼을 선언했고 신부의 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예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졌던 웨딩홀은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처럼 어질러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랑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아온 가족의 실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에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신랑을 잠시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 역시 이 모든 거짓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사색이 된 상대 여자와 그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짓밟고 내 아들의 몫을 빼앗아 쌓아올린 그 거짓된 행복. 오늘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뵙죠. 서연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고 단상에서 조용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하은이 달려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잘했어, 서연아. 오늘 내가 얼마나 용기 낸 건지 알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예식장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서로 향해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명의도용에 의한 배임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도현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한테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나 몰래 그 사람들 만나고 다녔다는 거고요? 미안하다, 도현아. 엄마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정말 몰랐어. 도현은 그날 밤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20살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라는 것을 서연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편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이 준비해온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서, 그리고 하은이 촬영해둔 예식장 영상까지 검토하고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우선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은 형사상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우자분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혼인 관계 중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인정될 사안이고요. 무엇보다 상간녀 측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서연은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유난히 잦았던 남편의 지방 출장, 명절마다 이상하리만치 급하게 자리를 뜨던 모습, 가끔 걸려오던 낯선 번호의 전화들. 그때는 그저 넘겼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전부 다른 여자와 자식을 향한 남편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서연은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특히 서연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시어머니의 행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상대 여자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몰래 손주로 인정하며 명절과 생일마다 따로 챙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명절마다 밤새워 준비한 음식을 시댁 식구들과 나눠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손주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연 명의를 도용해 받아낸 3억 원의 대출금은 전액 압류 조치되었고 상대 여자의 아들이 계약했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역시 가압류되어 몰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도 이 추악한 불륜과 명예 도용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결국 파면 조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에는 명예 도용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위임장과 실제 남편의 필적을 대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임장의 서명이 명백히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는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며느리인 서연을 구박하며 쌓아왔던 위선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몰래 밖에서 낳은 손주를 키우며 서연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퍼지자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수치이자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동네 이웃들과 친목 모임 사람들까지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자의 아들 역시 파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다니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가정을 갉아먹으며 호의호식하려 했던 그 모자와 남편의 집안은 그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연의 변호사는 남편의 그동안의 재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상대 여자와 그 아들에게 흘려보낸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몰래 보내온 정황, 그리고 몇 해 전 상대 여자 명의로 작은 상가를 마련해준 정황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자의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유학을 갔던 비용까지도 전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참작하여 서연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유용한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자 역시 서연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서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고 재산 분할 역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던 만큼 서연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연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빼돌려졌던 재산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과의 25년에 걸친 악연도 마침내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배신과 이복형의 존재를 알게 된 도현은 한동안 큰 충격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며칠씩 결석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으려 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고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겨두는 것이 서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와 서연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는 이제 저한테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랑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도현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배신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 곁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도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이제 서연은 예전에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사한 작은 집은 예전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소박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넓은 집보다도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시어머니도 거짓말을 하는 남편도 없는 온전히 서연과 도현만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삶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작은 공방을 열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을 타고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아담한 가게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도현 역시 휴학했던 학교로 복학해 다시 학업에 매진하며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연은 다시 예전처럼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오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거짓된 미소로 가족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순간이 서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가끔 옛 친구 하은과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면 서연은 이제 담담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있었을 때만 해도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서연은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은아, 그때 내가 전화 안 해줬으면 나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손바닥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건 너였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 다 챙기고 당당하게 맞선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가식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만다는 진리를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과 아들만의 단단하고 진실된 행복을 새롭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따금 사람들은 서연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조용히 이혼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냐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자라서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마가 끝까지 당당하게 싸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과 위선 위에 세워진 행복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었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